국민연금 63만 원 받으면서 병원비가 무서워 진통제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 믿기시나요? 하루에 5천 원으로 버티는 68세 노인.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외로움도 배고픔도 아닙니다. 바로 내일 아플까 봐입니다. 여러분, 요즘 물가 오른 거 체감하고 계시죠? 밥 한 끼, 커피 한 잔 값도 부담스러운 세상입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68세 이철민 어르신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십니다. 하루 예산 5천 원, 병원은 마지막 카드라고 말하세요. 왜냐고요? 병원비가 하루 생활비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매일이 눈치 싸움, 두려움, 고립의 연속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 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돈 없으면 나이 들어서 사람답게 사는 것도 사치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하루 10,000원도 안 쓰면서도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선 그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돈이 많지 않아도 고요하고 단단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 노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 그곳 반지하에 사는 이른둘의 윤동섭 씨는 요즘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담요를 걷습니다. 두꺼운 솜니불이 아니라 5년 전 구청에서 무료로 나눠준 얇은 회색 담요입니다. 온기를 품기엔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그것 덮고 자면 마음이 좀 든다며 혼잣말을 합니다. 윤 씨는 연금 수령액이 월 74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55만 원에다 평생 막노동하며 쌓인 국민연금이 고작 19만 원. 거기서 월세 15만 원, 공과금 7만 원, 약값 5만 원, 휴대폰 요금 3만 원을 빼면 남는 돈은 고작 34만 원. 이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윤 씨는 요즘 물가가 무서워 장보기를 거의 끊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700원, 달걀 한 판이 8,000원 넘는 세상. 도저히 예전처럼 삼시세끼를 챙겨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오후 4시쯤 허기를 참고 버티다 보리밥에 김치 아니면 남은 반찬 하나 꺼내 식사를 마칩니다. 고기요? 기억도 안 납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는 건 김치통 하나, 오래된 고추장통, 그리고 생수 한 병이 전부입니다. 가스비 아끼려 밥은 전기밥솥에 짓고 반찬은 거의 데우지 않고 찬 채로 먹습니다. 그나마 밥도 없는 날엔 뜨거운 물에 다시마 한 장 넣고 국처럼 마십니다. 그렇게라도 뱃속에 뭔가 들어가야 안 아프더라고. 몸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걸 윤 씨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가 시리고 무릎이 시큰거리며 가끔 가슴 쪽이 조여옵니다. 하지만 병원은 꿈도 못 꿉니다. 작년엔 감기로 응급실에 갔다가 39,000원 진료비를 내고 나오는 길에 이러다 병원비 때문에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기 전까진 안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밤 종합 감기약 한 알에 진통제 반 알을 나눠 먹습니다. 그것도 할인마트에서 묶음으로 사둔 저렴한 약들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냥 많이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좀 나아지니까. 외로움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내는 15년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결혼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윤 씨는 딸의 연락처도 모릅니다. 가끔 생각나 전화라도 걸고 싶은데 상대가 반가워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숫자 하나 눌러보지 못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예전 일하던 공사장 동료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다더군요. 가끔 구청에서 찾아오는 복지사 외에는 며칠간 사람 얼굴 한 번 못 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일부러 시장에 가서 천천히 걷습니다. 누가 나한테 먼저 인사라도 해주면
그날은 참 고맙더라고요. 집안에는 전자제품도 거의 없습니다. 텔레비전은 18년 된 브라운관, 냉장고는 문이 반쯤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가장 아끼는 건 라디오입니다. 오래된 손전등 겸용 라디오인데 낮에는 이걸로 클래식 음악이나 시사 라디오를 듣습니다. 외로움도 줄고 하루가 좀 빨리 가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옛날 시집을 빌려와 읽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단어들이 참 좋더라며 시 한 구절을 적어 벽에 붙여놨습니다. 늙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그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산다. 하지만 매달 말이 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전기세 고지서, 건강보험료, 가스비, 약국 영수증이 겹쳐 도착하는 그 시기. 지난달에는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2만 원이나 더 나와 밤마다 형광등 하나만 켜고 생활했습니다. 가스비도 무서워서 찬물로 설거지하고 세수합니다. 그래도 냉기가 뼛속으로 파고드는 겨울엔 잠들기 전까지 뜨거운 물병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나은 편이요. 저 아래 반지하 사는 박 씨는 이불도 없이 지낸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가엔 고인 눈물을 닦지 못하셨습니다. 하루에 쓰는 돈은 평균 2,000원.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사 먹는 일도 사치입니다. 명절엔 차례 음식 대신 봉지밥과 김으로 혼자 식사를 합니다. 종교도 없지만 가끔 근처 교회를 지나가며 하루만 더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속 기도를 드립니다. 윤 씨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지만 지금처럼 무서운 적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면 가난도 무섭고 아픈 것도 무섭고 사람 그리운 게 더 무섭소. 이러한 삶을 사는 어르신은 윤동섭 씨만이 아닙니다. 그 같은 지역에 사는 74 김금자 할머니는 병원비가 아까워 무릎 연골이 다 닳을 때까지 파스를 붙이며 버티셨고 80 가까운 박만수 어르신은 고장난 보청기 대신 입모양을 읽으며 대화하려 애쓰십니다. 모두들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살아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고령층이 소득 부족, 의료 접근의 어려움, 정서적 고립 속에서 매일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오늘 하루를 넘기면 성공한 거요. 더도 덜도 바라지 않소. 오늘도 살아냈으니 다행인 거지. 그리고 다시 담요를 둘러 어깨를 감싸며 창문 너머 어둑한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 외곽 유유히 흐르는 둑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담쟁이 덩굴이 드리운 단층 주택 한 채가 보입니다. 그 집에는 올해 69의 남상복 씨가 살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고소한 보리차 향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흘러나오고 창틀 위에는 자그마한 다육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그는 마당 한가운데 작은 평상에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기분은 해가 떠오를 때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남 씨는 27의 첫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대전에서 식당을 열었다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고 그 이후 30대 대부분을 막노동과 철거 현장 근로자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그는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무조건 저축하자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당시엔 오로지 나이 들어 거리로 나앉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38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현장 반장을 맡아 월급을 조금씩 올렸고 50이 되던 해엔 처음으로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전환점은 53이 되던 해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거의 다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빠져나갔고 남은 건 본인의 건강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 노후만을 위한 삶을 설계했어요. 남 씨는 그 해부터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모든 소비는 연간 계획표를 짜서 예측 가능한 돈만 쓴다. 둘째, 건강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 셋째, 나에게 감정적 위로를 줄 수 있는 루틴을 만든다. 그는 월급의 30%를 국민연금 추가 납입에 20%는 청약저축과 노후 개인연금에 넣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와 자기계발비로 나눴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 권의 책을 사서 공부하거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무료 강좌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몸으로 돈 버는 직업이었지만 머리는 항상 움직이고 싶었어요. 59에 그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됐습니다. 전세보증금 2,800만 원, 월 관리비 포함 월 20만 원. 이후에는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독서 활동을 돕기 시작했고, 80 넘은 어르신들 앞에서 시낭송을 하며 작은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감각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죠. 지금 그는 다음과 같은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48만 원, 개인연금은 월 60만 원, 그리고 경로당 강사료와 임시직 자원활동비 등으로 월 10만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월 평균 지출은 약 80만 원. 식사는 주로 직접 요리한 잡곡밥과 계절 채소 중심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시장을 돌아다진 고기나 생선을 사서 냉동 보관해 둡니다. 식비가 줄어도 영양은 줄이지 말자는 게 원칙이에요. 무엇보다 감탄스러운 건 그의 인간관계 관리 방식입니다. 남 씨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날을 정해두고 오래 연락이 뜸했던 이들에게 손편지를 보냅니다. 문자도 전화도 아닌 손편지입니다. 사람은 디지털이 아닌 온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어요. 이 편지는 1년에 30장을 넘고 그중 일부는 고등학교 동창이나 옛 직장 동료에게도 전달됩니다. 답장이 없어도 상관없다며 웃는 그는 이 작은 습관이 자신을 고립으로부터 지켜줬다고 말합니다. 건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걷기, 일주일에 3번 맨손 체조, 한 달에 1번 정기검진. 식습관도 철저히 관리하며 무염일을 정해 짠 음식을 줄였고, 음주와 흡연은 50대 초반에 완전히 끊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선 의사가 50대 신체 나이를 가진 70대라는 말을 해주었다며 이불을 개면서 스스로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명절이나 생일이 와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자녀들이 과하게 챙기는 걸 경계합니다. 자식은 나의 노후 보험이 아닙니다. 서로 좋은 친구처럼 지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인지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손주와는 손편지 교환을 통해 특별한 유대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남 씨는 매일 밤 자기 전 노트를 꺼내 하루 일과를 간단히 기록하고 작은 성찰의 글을 한 줄씩 적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살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짧은 답. 가끔은 그 안에 봄 냄새를 맡았고 그래서 좋았다는 문장이 써 있기도 하고 눈물은 흐르지 않아도 마음은 울었다는 시 같은 글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준비한 만큼만 산다. 내 노후는 누구 탓도 하지 않는다. 남상복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죠. 내일도 오늘만큼만 살 수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고령층이 겪는 경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말한 가장 큰 부담은 식비와 의료비였습니다. 특히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일수록 이런 지출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현재 기준으로 47만 원 수준인데 이는 평균 노후 생활비 기준으로 알려진 90만 원, 100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고령층의 30% 이상이 매달 가족의 지원 없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하니 노후의 독립성과 불안정성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러한 고령층의 생활 안정에 있어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노후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소재의 한 연구기관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연금 외에 정기적 수입이 존재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평균 34%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정한 소득원이 있을 경우 건강 악화 시 병원에 가는 결정이 늦춰지지 않아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사 결과는 영국의 한 고령자 복지 연구소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이들은 노후 생활 안정의 핵심을 심리적 안정감에서 오는 자기 돌봄의 적극성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와 고립 문제는 어떨까요? 국내외 대부분의 통계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고립이 노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최근 국내 보고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사람을 만나지 않는 고령자의 비율이 전체의 38%에 달하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신체적 건강보다도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심리적 고립감이 생존 의지를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년간 고립된 고령자의 사망률이 사회적으로 연결된 고령자보다 약 26%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에 그치지 않고 인지기능 저하와 우울증, 심혈관 질환 등의 실질적 건강 문제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계입니다. 반면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소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적 연결을 위한 루틴을 형성한 고령자는 삶의 만족도가 확연히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 정기적인 봉사활동, 모임, 손편지 쓰기 또는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의 행동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 논문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정서적 지지를 통한 자율성 회복이 노년기 삶의 주도권을 지켜주는 핵심 요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내 자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70%는 매달 약값과 통원 치료비를 고정 지출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실질 본인 부담금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아파도 참는다는 고령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큰 비용과 고통을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기 검진과 꾸준한 운동, 식이관리 등을 실천하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평균적으로 연간 18% 이상 낮다는 해외 조사도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 가지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일정한 수입, 적정한 관계, 일상의 규칙과 관리가 만들어내는 안정된 삶의 구조가 고령자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힘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불확실한 노후를 확실하게 바꾸는 것은 거대한 부나 운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금 누구든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후의 빈곤, 외로움, 건강 불안은 결코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부, 그리고 제도적 장치의 유기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의 여러 지자체들은 이러한 고령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실질적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인데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내 독거노인, 빈곤층,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생계의료주거 등의 긴급 지원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심리적 고립감도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시니어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맞춤형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한 임시직 제공이 아니라 건강상태, 생활여건, 전직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에게 주기적인 안전 확인과 생활지원사 연계 돌봄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가사정서 지원,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들의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노인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전라북도 완주군은 세대공감 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지역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농업을 배우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충청북도 제천시는 치매 안심마을을 조성해 고령자들의 사회적 단절을 막고 마을 전체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환경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설계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은 고령화 사회의 복지 공백을 메우는데 점차 중요한 축이 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를 노인 개인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노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선진적인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건강, 복지, 생활환경, 여가, 커뮤니티까지 통합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에 설치된 지역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노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자동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노인을 단순히 복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존중한다는 철학이 중심에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세대혼합형 커뮤니티 하우징을 도입해 고령자와 청년, 중장년층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며 서로의 역할을 나누는 생활 모델을 정착시켜가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빌러지 마더리라는 이름으로 고령자 스스로가 운영하는 자치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병원 동행, 약 배달,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기반의 돌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은 바로 지속 가능한 관계, 주체적 노후, 그리고 공공과 개인의 협력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복지 정책은 시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로서 사회의 구조 속에 내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도 이제는 연금이라는 경제적 최소장치 외에도 건강, 정서, 관계, 일상의 리듬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통합형 복지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도 자신의 삶에 책임을 가지고 동시에 사회는 그 책임을 지지해줄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운 동사무소에 연락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역 복지관의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낡은 이불 아래 따뜻한 꿈이 들고 작은 창 너머 희망이 걸린다. 사는 게 남루해도 사는 마음만은 고운이여.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두 사람 기억하시나요? 서울 반지하방에서 하루 2,000원으로 버티며 외로움과 병원비 앞에서 숨죽여 살아가는 윤동섭 어르신, 그리고 경기도 양평의 작은 집에서 스스로 준비한 삶으로 평온한 노후를 누리고 있는 유정혜 씨. 둘 다 많은 것을 가지진 않았지만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분은 삶에 끌려가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삶을 직접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후, 이 두 분 중 누구의 모습이 되고 싶으신가요? 행복한 노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돌보고 관계를 맺고 작은 준비를 실천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따뜻하고 당당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 나를 위한 한 끼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 가까운 이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선 여러분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과 따뜻한 손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일수록 먼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행복한 노후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오늘도 잘 살아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